네, 안녕하세요. 차분남입니다. 2024년 6월 18일 오늘의 브런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뭐 분위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닥은 좀 나쁘긴 한데 그래도 뭐 가는 친구들이 더 가지고 뭐 그런 분위기라서, 그다음에 뭐 음식료 같은 경우도 좀 밀리는 분위기였는데 장 초반에 그래도 반도체에 좀 밀려서 밀리는 분위기였지만 뭐 오후 들어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국순당이라든지 요거 다 말아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윗꼬리 달고 내려온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이 수급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선 타고 이게 쭉 가는 모습 잘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요거 말고도 오늘 지금 뭐 제로투 세븐이라든지 이 친구들도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출산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보면, 아이고, 네, 채널이 왜 안 보고 있나. 네, 제 보면은 뭐 계속 말씀드리겠죠. 오늘 방산도 움직여주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는 오늘 좀 쉬어가고 있고, 어저께 움직였으니까 오늘 좀 조정 나와야 되겠죠. 항상 이제 상승되는 조정 나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쭉 보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DI 테크인 어저께 약했지만 오늘 다시 다 말아 올려주는 모습 나와 있고,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매매할 적에 우리가 좀 신경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 계속 뭐 맨날 똑같은 얘기 해요. 똑같은 얘기 하는데 어쨌든 장기 평선이 좀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분위기, 최소한도 단기 평선이 살아야 되는 분위기, 뭐 그런 거, 그래야지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이니까 이평선을 보면서 뭐 이평선을 보고 딱 이때 매매해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평선은 항상 추세를 읽어야 된다.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금방 꺾이고 막 바로 꺾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강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료가 계속 이어지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음봉 나왔더라도 여기서 정리할 게 아니라 밑에서 더 잡아서 나가는 이런 추세 추종 매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싶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급적인 성격으로 이제 눌림목을 잡는 연습을 했다고 치면, 중급자로 가게 되면은 이제는 어 상승 추세를 탔을 때 거기서 이제 눌림을 갖다 체크해서 거기서 물량을 더 실어서 계속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반등 주는 파동이라고 치면, 파동이라는 게 작지만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첫 파동,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 뭐 이렇게 봤을 때 세 번째 상승이 제일 크죠. 그래서 그만큼 추세가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체크했을 때 좀 더 이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요런 이제 매매를 좀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 이제 계속 스터디하면서 어디가 눌림목이고 어디서 사야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강조드렸던 거는 이제 상승했을 때 우리가 불나방이 안 되는 것, 그렇죠? 상승하면 항상 조정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다 아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상승 나왔을 때 우리가 매매할 때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가, 뭐 이렇게 강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오선 따라가는 어떤 단기 매매를 하고, 그렇죠? 내가 이런 단기 매매자 포지션이 아니라고 치면은 충분히 이렇게 내려왔을 때 눌렀을 때 사는 방법,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제 포지션을 놓고 종목을 딱 좋은 종목을 많이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연구하는 어떤 그런 지금까지의 시간이라고 보면, 이제는 조금 이제 난이도를 좀 높여서 추세 추종 매매, 그러니까 상승하면서 이제 추세를 이어갈 적에, 그죠? 거기서 어, 물량을 좀 더 실어서 크게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채팅방에 공개를 하긴 했지만, 요 과열 신호예요, 과열 신호. 그러니까 이 과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단기 과열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쨌든 장일가 매매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상승했을 경우에 이런 게 많이 잡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얘네들은 참 조정을 잘했네요. 그죠? 이런 건 나타나는데 어떤 게 잡힐까? 자, 요런 경우죠. 그러니까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상승 보이다가 이렇게 과열 신호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건 과열 예고 신호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면 과열 예고 신호가 뜨게 되면 이렇게 조정을 들어갈 경우가 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단일가 들어가게 되면은 세력들도 좀 올리기가 좀 힘들죠. 그죠? 근데 진짜 강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단일가에서 막 올리기도 해요. 우리가 앞서 대원전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단일가 이후 패턴. 그래서
대원전선.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강한 애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단일가가 들어왔었어요. 이렇게 단일가 지정 예고시고 뜨고도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고, 그렇죠? 그렇게 눌러주고 어느 정도 조정 지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크게 상승 나오는 이런 분위기를 갖단 말이죠. 그래서 단일가가 들어갔다고 해서 좀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가지고 이 단일가 신호, 과열 신호를 갖다가 오늘은 좀 공유를 해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조건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은데 그냥 뭐 급하게 가장 컸다. 그러니까 급하게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 이 단일가 과열 예고 신호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춰 가지고 이 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식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거기 설명란에 거기다가 이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부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매매하는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인터넷 뒤져보면 많이 나와요. 인터넷에 많이 나오고 안에 있는 내용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겠죠. 그죠? 뭐 얼마 이상 되고 몇 프로 되고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딱 한 가지. 그죠? 과열 신호가 뜨게 되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죠? 하지만 다른 과열 신호를 이겨내고 가는 경우, 그 경우에는 정말 강한 재료다. 그죠? 그렇게만 좀 가이드 잡고 최대한 이제 단순하게 가는 게 좋아요.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단순하게 가져가면서 내가 하는 매매의 어떤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종목을 갖다 체크해 드릴 건 없고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채팅방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채팅방에 참여하셔가지고 그래서 보면서 좀 쓸데없는 얘기도 하겠지만 보면서 흐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어쨌든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얘네들 다 상승 보여주고 있고 뭐 반도체가 오늘 어쨌든 삼성이 2% 이상 가면서 반도체가 힘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들고 가세요. 뭐 이렇게 된 마당에는 이제 뭐 내사업팔이 나오고 이제 새로운 이제 이런 계단식 상승으로 했을 때, 자 보세요. 이렇게 계단식 상승으로 했을 때 어쨌든 새로운 상승을 또 보였잖아요. 새로운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위로 본다고 치면 이제 10만 원 정도까지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때가 된 거죠. 그거 지금 기관이라든지 외인이라든지 계속 들고 있고 시가총액이 지금 3조 6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엔비디아 거를 생각하게 되면은 요거보다 더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볼게요. 한미반도체가 시총이 17억, 17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밸류업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예, 이수페타시스 상황은 어느 정도로 보이냐면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쯤을 보여요. 요 정도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요 정도쯤. 그러니까 산에 한 중반쯤 온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조금은 좀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렇게 가면서 부담 안 간, 계속 뭐 한 몇 달이든 뭐 이렇게 갖고 엔비디아가 투자 또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미반도체처럼 또 한 번 또 크게 한번 푹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이스페타시스를 말씀드리자면 좀 이런 중반쯤 라인 위치에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더 들고 가시라라기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내려왔을 때 그때 좀 하든지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좀 해야 되는 자리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뭐 이스페타시스 계속 들고 가신 분들 축하드리고 수익도 축하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때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한전산업 같은 경우가 오늘 이렇게 말아 올리고 있는데 이런 자리들은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왜 제가 채팅방에도 좀 짧게 말씀드렸다고 했는 게 뭐냐면 이 수급이 외인 수급이라 그래요. 외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기간은 좀 이제 어느 정도 털고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엑시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고점 부분에서 계속 털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하시고 원전은 조금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달라요. 얘는 소형 원전까지 엮여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아직 원전 재료가 남아 있죠. 그래서 걱정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워트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딱 타고 올라가는 거. 근데 어느 순간 얘가 이제 쭉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항상 그 패턴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우상향해서 가는 경우가
이거는 어쨌든 밑에서 잡으신 분은 상관없는데 위에서 이렇게 단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 짧게 챙기는 구간이다.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확 밀리면 그때가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언덕을 만들고 있는 단계다. 이런 식으로 언덕을 만들고 눌렀다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Y랩 같은 경우에 이제 문의가 좀 들어왔는데 Y랩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하락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상승 나오고 있어. 이렇게 우상향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확 밀리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요 그때가 기회다. 아직 재료가 살아 있으니까. 오늘은 일단은 그 나스닥 접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번 재료는 뭐겠어요? 그게 나스닥 뭐 상장 뭐 오케이 뭐 사인 난다든지 그런 경우에 다시 이제 쭉 가겠죠. 근데 지금 나스닥 분위기 봐서는 충분히 상장 가능성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쭉 갈 겁니다.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게 되면 뭐 나 쿠팡처럼 그래요. 쿠팡 때도 한번 막 흔들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대성창투. 예.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박스만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여기서 내사업할 하지만 내사업할 해도 이제 만약에 쭉 밀린다 싶으면은 그때는 기회다. 그죠? 단타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만큼 빠지면 커요. 그죠? 이만큼 빠져도 거의 한 10% 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손절각 잡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명심하시고 스윙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 그죠? 스윙 하시는 분들은 아직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국제화품 볼게요. 자, 국제화품 같은 경우가 요게 이제 이 하락이 좀 애매해요. 지금 요 분봉 상황에서 지금 보면 1분봉으로 딱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뺐거든요. 1분봉 상황에. 그렇죠? 굉장히 더럽게 움직이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손바뀌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말아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요것도 이제 관종 놓고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눌리신 분들은 좀 아쉽겠지만 그래도 좀 참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요 마니카 FNG도 여전히 지금 이렇게 쭉 빼고 있지만 지금 5선 지켜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추세 쭉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용 놓고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닭고기 조류 독감 관련해 가지고 뭐 조류 인플루엔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릴게요. 추세 아마 계속 이어갈 것 같아요. 반도체 아직 죽고 있지 않고, 코스닥은 좀 제속기 좀 빠지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라인, 여기 라인, 그쵸? 요 골든 라인, 20선, 60선, 요 라인 지켜주고, 다시 이렇게 쭉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코스피 형님만 좀 열심히 가주면 돼요. 그쵸? 안 빠지고, 다행히 안 빠지고 이렇게 다시 올려줘 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 고무적인 건 뭐냐면 외인들이 이걸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저항 자리죠. 굉장히 좋은 저항 자리인데 내일도 만약에 이 상승세가 이어져서 여기 돌파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증시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로 또 갈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 다시 올라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어쨌든 장기 추세 상에서 살아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눌림만 잘 체크해서 공략하시면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고 채팅방은 항상 뭐 열려 있죠, 그죠? 예, 열려 있습니다. 어딘지 다 아시죠? 여기 보면 여기 있어요. 예, 들어오셔서 말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열 신호 그거는 따로 영상 만들게요. 따로 영상 만든다기보다는 따로 체크하고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셨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